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자꾸 악재만 생각하고 있어요. 악재는 이제 헝다그룹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은 분석한 사람들이 많죠. 예,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시진핑과 시진핑이죠. 이게 사자당과 상하이방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헝다그룹은 상하이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를 비롯한 구권력 세력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 헝다그룹을 죽일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금줄은 끊어놓을 겁니다. 구세력과의 관련돼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처하게 하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자금을 좀 투여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분양이라든지 넣어지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진핑은 지금 시황제라는 거예요.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텐센트 그룹도 있었고 알리바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기업도 있었고요. 또 탤런트나 이런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 부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진핑이한테 충성을 하라. 충성을 하는 자만이 살고 충성을 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의 흐름, 즉 민심의 흐름을 막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권력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도 그것을 겁을 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갈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설설설 해주고 있고, 그래서 생명을 붙이고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내년 즉 2월 정도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또 내년에 또 3기 연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민심 이반이 있을 경우에는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헝다그룹이 죽는다, 헝다그룹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아시아금융시장에 문제가 형성된 거죠. 아시아금융시장 쪽에서 중국에 들어간 펀드가 해지되고, 그 해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파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키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경이라든지 매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송이나 신문을 좀 보면은 이거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또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는데 테마주를 들어간다든지
또 대북주, 오늘 뭐 대북주가 또 연결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로 막 채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헝다그룹은 점증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상하이방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은 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적을 치는 게 목적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경제를 죽이면서까지 이 그룹을 죽이지는 않을 거고 자금줄을 끊는다. 또는 CEO라든지 국유화를 시켜서 주인을 바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놔야지 여기에 핵심도 모르면서 부황부황하고 또 세설가들이 위험을 강조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 내부에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투자의 눈에 소위 말해서 맞게 되면서 투자의 판단이 없어진 투자자들이 내동매매를 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화두가 뭐냐? 미국 시장이죠. 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래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죠. 여러분, 미국에서 테이퍼링 할 때 주식시장이 오른 적이 거의 10번 중에 9번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했을 때도 초창기 때는 올라가요. 즉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소프트 랜딩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거죠. 하드 랜딩. 밑에 것이 하드 랜딩이고 요게 소프트 랜딩이에요. 소프트 랜딩화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 무렵쯤 될 때 금리 인상의 막바지 부분이 갈 때 시장이 좀 조정받지 그 전까지는 오히려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이 마치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죽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또 TV에 나와가지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하면 마치 시장이 뭔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느낌을 가지는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으면서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팩트, 과거의 데이터와 과거의 모습과 또 중국의 정치적 입지와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시진핑이의 머리,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간파하면서 팩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시황을 봐야지만 여기에서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폭락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위험이 너무 많다라고 자꾸 위기론을 이야기하면서 폭락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눈을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사실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 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예,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아주 투자의 대가가 얘기했습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실이 오는 거는 매우 좋은 경기 상황, 예, 매우 좋은 경기 상황인데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가치가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을 사니까 줄줄줄줄줄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테마주라든지 또 대북 관련주들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고점에서 사서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얘기하고, 뭐 코로나 치료제가 발명될 것이다, 또 진단기가 발명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에다가 수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설 때문에 급등할 때 샀는데 시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고, 이제 와서는 코로나 개발제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임상이 실패했대요. 임상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하한가를 맞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즉 이 어려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정말로 실수를 해도 다시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노아의 방주에 가서 놀아야지,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허접한 얘기를 듣고 그 주식이 올라갈 듯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전문가가 자, 이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 신문에 나온 거를 스크랩 해가지고요. 자, 오늘 대북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에 초점을 둬가지고 종목을 설명하고, 종목을 설명한 다음에 TV에 먼저 발표하고, 왜냐하면은 회원들이 먼저 사고 TV에서 발표하면 선행매매로 걸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럼 TV에 발표하고 나중에 VIP 회원들한테 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뉴스에 기초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빡 오르죠. 주식이 빵빵빵빵 오르다가 그 기업이 자기 팡 VIP 회원들이 사고 나면은 쭉 빠져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피레침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죠. 코로나19 개발 치료제 참가, 코로나 개발 치료제를 하겠다고 대표이사가 발표했다. 코로나 치료제를 완성해가지고 출시가 아니라 하겠다,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해서 주식을 사니까 실패했다든지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어 안 한다. 그러면은 주식이 그냥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작살나죠? 작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온 거예요.
복구가 불가능한 손실은 지금 경기 상황이 어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죠. 예, 금리를 인상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작년에는 금리, 즉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금을 풀고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저효과에 의해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경제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매우 좋은 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정도로 가서 소프트 랜딩화 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때에 기업 가치가 뒷받침 안 되는 주식은 매수하면 작살 나가지고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지금 매집할 때라는 거예요. 메이저 수급. 예, 메이저 수급. 메이저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식 시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이저 수급의 영향이에요. 메이저 수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외국인도 있습니다.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손도 있어요. 큰 손. 이 삼박자가 고루 갇혀 있는 것들은 올라가요.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허접한 주식을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큰 손이 팔아서 이미 나간 주식. 그래서 황량한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뜯어먹겠다는 거죠. 메이저 수급이 고등어 한 채를 다 살은 딸로 먹었는데 살은 다 뜯어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은데 요런데 요거 살 먹겠다고 투자하시다가 망하는 거예요. 먹잇감이 풍부하고 고기가 있는 데서 놀아야지 이미 메이저 수급이 떠난 상태에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데서 먹을 거를 찾는다는 거는 세렝게티의 사막에서 세렝게티에서 건기에 먹을 거 찾는 동물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풍부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서 큰손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올리는 종목을 매집해야지만 이 어려운 장세에서 여러분이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라고요. 저는 방송 출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지만 지금 2등을 차지하고 있고 요번에도 VIP 관련해서 주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여기 오늘도 쓰셨네. 우와. 오늘 한 달 만기를 쓰셨구나. 한 달 9월달 한 달 3,800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잘 따라오셔서 고맙습니다. 9월을 마감하면서 고마운 마음. 코스닥 등등등등 이렇게 하락할 때 저는 정확히 14.5%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라고요.
여기는 별천지 아니겠습니까? 예, 무방회원님들 이거 보시라고요. 예, 프렌 여기 나오죠. 한 달 수익 인증. 제 계좌 수익을 인증 올린 지 2달 됐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손실 많은 분 오시라고 9월이라도 오시라고 계속 프렌 변경님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고, 예, 장마감 후 일하다 말고 인증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 중 하나를 차지하려 버렸네요.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대표님, 부장님, 소장님, 예, 여기 보시라고요. 예, 하루 종일 총수익, 9월 한 달 39.5% 수익, 오늘 총 계좌 수익률, 뭐, 다 나오잖아요. 예, 계좌 1, 2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 저희 회원님들의 이 정성, 이걸 보시라고요. 한 달 수익 5억 2,700만 원. 오늘 5억 넘게 불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용인님도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늦게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마감보고님 여기 있네요. 예, 9월 한 달 마지막입니다. 이게 오늘은 이게 9월 한 달 수익 6,900만 원. 총 투자 수익률 6,700. 한 달, 수익 실현. 예, 이렇게 나왔네. 손실 많은 주린을 위해서 주야로. 예, 이거 보시라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다 올리신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라는 거예요. 9월 달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9월 달에 이렇게 시장들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옆으로 횡보했는데 어찌 저희 회원님들만 이렇게 수익 났느냐? 그거는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진실로 이 내용들을 듣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사기를 당했느냐? 왜 이미 메이저 수급들이 털고 나온 종목을 가져가느냐? 이런 거예요. 예, 니치맨님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강약품 사기꾼인가요? 1년 이상 물려 고생하다가 오늘 조금 오르는가 했더니 갑자기 급락. 손도 못 쓰고 죽었나요? 예, 부강약품 보시자고요. 부강약품이요. 얘가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부강약품이 니치맨님, 제가 이거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니치맨님, 진실을 좀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세력들은 거래량에서 상투권에서 팔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미 이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이때 이미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실패했다고 나왔죠.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해먹었지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게 성공한다고 이렇게 올라갈까요? 예, 조금은 올라가겠지요. 상한가 한 번 정도. 이미 세력들이 나갔다. 이 얘기를 수천 번 했어요. 시젠도 그렇고
우리 부대표가 맨날 시젠 가지고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이게 실적이 나와요. 이게 실적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요, 거짓말은 없어요. 근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실적이 좋으니까 이 기대감으로 16만 원인데 지금 실적 좋다고 그러는데 안 올라갑니다. 니치맨님. 왜냐하면 여기서 다 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털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미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공부시켜 줬어요. 이게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여기 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퍼가 300이었어요. 퍼가 300이었다고요. 여기서는 비싸다 그래가지고 못 샀어. 그런데 이 주식이 여기서부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은 퍼 300짜리가 지금 퍼가 20밖에 안 돼요. 근데 안 올라갑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죠. 뭔 얘기 했어요? 자,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약품이거든요. 잘 보시라고요. 예, 니치맨님 플러스 제약바이오는요, 이제 다 해먹었다. 많이 해먹었다. 자,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러잖아요. 자, 2015년에 한 번 나갔어요. 예, 그 2017년에 이게 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끝났는데 이렇게 올라간 게 뭐냐면은 여기 거래량 보십시오. 뭐 때문에 올라갔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 이게 산업 분석을 알아야 돼요. 산업 분석이 뭐냐? 이거 제약바이오에서 10배, 20배씩 났어요. 예, 이때 시장이 어땠어요? 2015년 박스권이었습니다. 종합지수가. 이때는 노령화라는 타이틀, 예,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 1000만 명이 늙어가고 있다. 50살 이후에, 자, 내가 살아온 50살과 내가 앞으로 살 50살인데, 여기에서 의료비하고 여기서 의료비는 이쪽이 10배가 더 든다. 고로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으니 제약바이오는 메가 트렌드다. 이거를 수천 번 설명했어요. 메가 트렌드고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수천 번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 메가 트렌드, 여기 거시경제 탑다운 방식, 예, 일본의 사례 시사점 나왔죠. 여기 보시라고요. 제약바이오를 제가 언제부터 매매했는지. 이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한 번만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일본의 단칸 세대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10년 차이 나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속에 제약바이오는요. 자, 1989년 12월부터 03년 3월까지 4만 포인트, 38,9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빠져요. 그런데요, 제약바이오는 약가인하와 R&D 집중과 그래서 다케다, 다이치, 샨교, 아스텔라 등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케다 제약이 지금 시총이 100조가 다 60조가 됐어요. 그런데 제약지수는요, 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종목별로 50에서 100배 상승한 거예요. 상승기간은 10년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제약, 미국 메이저의 블록버스터 약품 30년 특허 만료. 이게 뭡니까? 이 특허 만료가 허즈마,
램시마예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셀트리온을 사라고. 이게 제가 처음에 2015년, 16년 이때 제약바이오 매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 메가트렌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이게 방송에 출연했을 때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제네릭, 우리나라의 시밀러, 제네릭이 뭐예요? 제네릭 시밀러가. 시밀러, 제네릭, CMO. 여기에 나온 게 뭐예요? 삼바예요.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예요? 요새 나오는 거. 옛날에 우리 방 종목이었던 ST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한 번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간 종목이다. 그래서 제발 제약바이오에서 탈출하십시오라고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니치맨 님도 부강약품 저한테 엄청나게 상담하지 않았나요? 부강약품, 시젠 또 뭐 있더라? 뭐 이런 종목들을 아이진 뭐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래천사님, 이걸 보셔야 돼요. 야, 처음이십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으로 보면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세계 시장으로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상의 성공 확률은 0.01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죠. 원점으로. 이게 메가트렌드 매매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술의 발전과 신약 개발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가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저희가 투자하는 철학이 이거예요. 자, 다시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다시 분석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는 글로벌 기업이 없어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봤자 삼바 정도고 지금 셀트리온이 유럽과 그 다음에 호주, 중국 쪽에 램시마, 허즈마를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블록버스터 이게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약품이 100%면 제네릭과 시밀러는 50에서 70%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왜 올랐어요? 우리 시장이 왜 올랐느냐고. 트럼프가 약가 인하 압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약품을 쓰는 게 아니라 제네릭을 쓰게 되는 게 시밀러 제네릭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세요? 이거를 초창기 때 매수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많이 묵다이까, 이미 시총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서히 늙어가는 주식이에요. 늙어가는 주식이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보시면은 잘 보시라고요.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저기 했지만 자꾸 죽는 이유는 뭐냐? 메이저 수급들이 여기 있잖아요. 메이저 수급들이
다 해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진, 아까 어느 분이 아이진도 얘기했어요. 아이진 좋다고요. 예, 아이진. 이런 것들이 거래량, 예? 거래량을 실으면서 계속 해가지고 여기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눕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는 정말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약바이오 가지고 이제는 왕창 먹는 시장은 앞으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내가 이 기업의 내재 가치와 이 기업의 내부자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임상실험이 실패할지 안 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깜깜이 투자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먼저 분석하고 산업 분석을 통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는 많이 묵었다 이거예요. 많이 묵었다. 이렇게 고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의약품이.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노령화 사회가 연출되고 있고 그렇지만 세계 시장을 뚫지 못하거나 임상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죠. 아, 제약바이오 특징이 뭐예요? 3상에서 무너져요. 3상에서. 자, 회원님들 제가 제약바이오 하나 알려줄게요. 세력은 1상, 2상에서 먹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래천사님. 왜 그럴까요? 물론 3상을 통과해가지고 제품화시키면 엄청난 수익이겠죠. 그런데 3상을 뚫기가 0.01%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3상의 내용을 갖고 올려서 먹고 나가는 거예요. 왜? 왜냐? 3상은 실패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가지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은 1상, 2상 있을 때 띄어 올려가지고 부풀려 올려요. 부풀려 올려서 왕창 좋다고 얘기하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3상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세력들한테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특징을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자 3상의 실패 확률이 20%고 성공 확률이 80%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요. 80%의 성공 확률이라도 안 투자합니다. 왜? 실패하면은 이렇게 쫙살나거든요. 예. 아이, 우리 뭐, 신라젠. 예, 신라젠 어디 갔어요? 예, 신라젠 찾아보세요. 신라젠 어디 갔죠? 아이, 3상에서 지금 실패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런 종목 못 삽니다. 예, 노아의 방주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성공해서 80%로 성공하면은 이미 그 전에 끌어올려가지고 성공하면은 더 올라가지도 잘 안 해. 요만치 올라가나? 뭐 상한가 한 번이나 한 번 반. 예, 크리스탈 같은 경우 그랬죠. 근데 실패하면 비류지카 3천척이야. 예, 비류지카 3천척이라고. 두부가 얘기했나요? 200이 얘기했나?
장백 폭포에 떨어지니까 비류지가 3,000척이라고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부도 차트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희 방은 위험한 종목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나래천사님. 그래서 아이진 전망 몰라요. 물론 레포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래천사님. 그런데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래천사님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나요? 성공할 확률이 지금 80%라고 얘기하는데 실패하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류지가 3,000척으로 폭포수처럼 빠진다고. 그래서 원래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투자해가지고 팔고 나오는 게 정답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그런 데다가 올라간 주식에 난 투자를 못하겠다. 이게 저의 철학이고, 임상삼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요, CEO도 몰라요. 예, 연구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예, 몰라요. 대충은 연구원이 알라나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게임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즉 불확실하고 모르는 게임에 내 소중한 자산을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참석하신 회원님들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예,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은퇴자야. 은퇴자고 앞으로 돈이 나올 때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느냐고. 망하면은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 20대, 30대라면 앞으로 성장이 있고 뭐 꿈이 있고 사업해서 돈 벌 수 있지만 은퇴자는 돈 벌 기회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확실한 데 가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라면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왜? 불확실한 데다가 나의 소중한 자산, 내가 20년, 30년씩 근무해가지고 받은 퇴직금이라든지 내가 소중하게 자영업 해가지고 돈 벌어서 정말 밤새워가지고 예, 돈 버는 자금을 나는 이렇게 불확실한 데다가 못해요. 심지어 저희 방에 35살짜리, 32살짜리 정말 사업하면서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왜 테마주에다 가느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이 기업이 앞으로 당신처럼 발전할 수밖에 없는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부자된 마음, 백만장자 시크릿 책을 읽어서 부자의 마음, 유황심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데에 여러분들의 은퇴 자산을 투자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좋은 말씀 못 드려가지고 나래천사님, 예, 뭐 니치님 그런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뭐냐? 지금도 메이저 수급이 있는 그런 종목에 배팅을 하셔야 돼요. 늦을수록 돌아가라. 즉 늦을수록 급한 마음은 주식시장에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늦을 때일수록 정석 플레이를 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합니다.